포터 단종 소식 지난해부터 전해드렸죠. 최근에는 포터가 단종된 이후에 어떤 차가 이 자리를 대신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있고 스파이샷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포터를 타고 다녔던 차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그린저 차주들도 불만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조금 뜬금없죠. 그런데 이건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포터라는 단일 차종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차종을 파는 회사인 만큼 다른 모델들도 생각해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포터가 단종되는 시기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3년에서 4년 정도 남은 거고 이때 단종되면 무려 50년 만에 단종되는 겁니다. 보통 1세대 포터 하면 AH 모델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각지게 생긴 차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 홈페이지를 보면 낯선 차가 하나 있습니다. HD1000인데 현대차는 이 차까지 포터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첫 출시 연도가 197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자료대로라면 2027년에 단종될 경우엔 포터는 무려 50년 만에 단종되는 거라는 거죠. 이러니까 왜 하필 단종 시기가 2017년인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표면적인 문제는 뭔가요? 안전규제 강화죠. 국토부가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시험을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고요. 포터처럼 바퀴 위에 운전석에 있는 트럭을 캐보버형 화물차라고 하잖아요. 국제 기준대로 이제는 소형 화물차도 충돌 시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이제는 포터도 인체 상해, 문 열림, 조향장치 변이량, 연료 장치 누유 이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포터가 지금 형태로 풀체인지 되면 인체 상해, 문 열림, 조향장치 변이량 이런 데에서 낙점을 받을 게 뻔하고 그래서 이참에 아예 단종시키고 세미형 트럭, 리베로처럼 보닛이 있는 트럭으로 풀체인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50년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라 이걸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여기까지는 사실 뭐라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안전규제는 당연히 충족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도 디자인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터 풀체인지가 아니라 스타리아 화물차가 포터를 대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터는 진짜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아예 사라지는 게 되는 거고요. 스타리아 화물차가 포터를 대체할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을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스타리아는 애초에 세미 보닛 형태로 만들어진 차고 보통 사용차 라인업은 모델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두고 파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포터나 짐 같은 미국 브랜드는 픽업 트럭을 SUV로 파생시키고 유럽은 벤 모델 하나를 만들어서 트럭으로 파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보단 유럽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그래서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카 스파이샷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차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열 자석이 있는 차체 앞부분은 스타리아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1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프레임 형태로 구성할 거라고 합니다. 앞머리만 스타리아고 뒤에는 짐도 싣고 해야 하니까 프레임 차체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포터처럼 일반 트럭도 만들 수 있고 탑차도 가능하고 덤프나 캠핑카로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현대차도 목적 기반 모빌리티, 흔히 말하는 PBV의 일환으로 스타리아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화물차로도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기동성이나 회전 반경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스타리아도 이미 화물 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럭으로 나온다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디자인은 살짝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트럭 형태를 말하는 디자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흔히 말하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형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으로 캡오버 형태의 트럭뿐 아니라 적재함이 개방되어 있는 트럭도 못 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방이 뚫려 있어서 캡보다 훨씬 높은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래서 과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개방형 트럭을 못 만들게 할 예정이라서 폐쇄형 화물차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진작에 이걸 규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벤 형태나 윙바디 형태인 화물차만 돌아다닐 거라는 거죠. 사방을 패널로 모두 막아야 하고 이걸 통해서 적재불량 같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새로 나오는 차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행 포터를 미리 중고차를 사두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마스도 단종될 때 중고거래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전 규제를 충족시켜야 하고 적재 불량을 근절해야 하고 과적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포터가 50년 만에 단종된다는 건 안전 규제, 적재 불량, 과적 이런 걸 어겨도 50년 동안 용인해 줬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물류 시스템이나 물량, 시간 이런 것들이 죄다 과적하고 적재 불량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건 화주나 화물 차주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50년 동안 용인해 준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50년 동안 해오던 걸 한 번에 바꿔야 한다는 건데 사실 화물업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알게 뭔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화주나 화물 차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좀 될 겁니다.
겁니다. 이제 어떡하나 싶겠죠. 기존에는 3톤짜리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포토 한 대면 됐는데 이제는 과적이고 뭐가 안 되니까 2대 이상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류비 인상이 다 뭐다 해서 분명 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원래 정착되어 있는 걸 바꾸려면 잡음이 한 번씩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서 포토가 단종될 때쯤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포토랑 봉구 중에서 전기차랑 LPG 모델 중고 거래도 분명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은 외관 디자인인데요. 이건 사실 안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량과 전략에 관련된 문제인데 얼마 전에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다룰 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대형차 쪽은 스타리아랑 그랜저 같이 일자형 주간 주행 등에 사각형 헤드램프가 들어갈 거고 소형차에서 중형차까지는 코나랑 소나타처럼 일자형 주간 주행 등에 가로로 얇은 헤드램프가 들어갈 거라고요. 지금 포터도 스타리아 화물차로 대체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랜저는 화물차 디자인이 되는 거라서 이게 참 난감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랜저 타는 분들이 화물차랑 똑같은 디자인을 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원래 자동차 회사가 패밀리룩의 일환으로 디자인을 상당 부분 공유하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완전 똑같이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벤츠도 악트로스랑 S클래스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르노도 마스터랑 승용 모델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리아랑 그랜저는 너무 똑같습니다. 일자형 주간주행 등뿐 아니라 그릴이랑 헤드램프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똑같다 보니까 스타리아를 유아프레스로 누르면 그랜저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랜저가 이런 디자인을 먼저 썼다면 스타리아는 그랜저를 닮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스타리아가 먼저 이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그랜저는 스타리아를 닮았다 이렇게 된 거죠. 심지어 스타리아를 화물차로 파생시키는 거면 어쨌든 얘도 스타리아 라인업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랜저는 현대차의 화물차를 닮았다 이런 문장까지 생기는 겁니다. 화물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럽 브랜드들도 디자인을 달리 가져가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진짜 고민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이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올 때거든요. 스타리아랑 화물차에 아예 사용차 전용 디자인을 적용시키든지 아니면 그랜저를 확 바꿔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바뀔 가능성이 많긴 한데 거의 그대로 가게 되면 분명 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소형 화물차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스타리아 화물차가 해결해야 하는 게 기동성이 포터만큼 줘야 한다는 건 기본이고 짐을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폐쇄형 차체가 얼마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화물차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이 갈 거라 그렇죠. 리베로가 왜 실패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부식 문제는 그때 나오던 포터나 리베로나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회전 반경이 포터보다 크고 적재 능력이 포터보다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포터 5대만 필요하던 일이 스타리아 화물차 10대가 필요하게 되고 세미 본인 형태의 적재한 패널도 추가되다 보니까 가격은 당연히 오를 거고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크게 상승할 거고 물류비 상승에 소비자들 반발이 심하면 물류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시장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규제는 새로 출시하는 차들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차라리 중고 포터를 사서 LPG 모델로 개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규제의 효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새 차를 사는 사람보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당연히 효과는 미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공유 서비스랑 어떻게 잘 연결하면 가격 문제 같은 걸 크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처럼 중간 대행 플랫폼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아예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화물업자들한테 중요한 건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여기서 말하는 초기 비용은 차량 구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느냐입니다. 현행 포터 디젤이 취득세 포함 1,9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스타리아 화물차로 넘어가면 못해도 2,500만원부터 시작일 거잖아요. 아예 초기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종의 렌트 서비스인 거죠. 화물업자면 이런 차들을 한두 대만 구매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수십 대, 수백 대 단위로 구매하니까 아예 렌트 서비스를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적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이하에선 월 비용이 조금씩 나가는 구조라 부담도 덜 될 겁니다. 초기 비용이 낮아진다는 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라서 그만큼 계약하는 차주들도 많아질 거고 이건 판매량 실적이 되니까 현대차 입장에선 마케팅 하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 이런 게 안 되고 가격만 오른다면 사용차나 르노코리아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스타리아 화물차처럼 안전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더 저렴한 화물차를 출시해버리면 1톤 트럭 시장을 현대차가 아닌 다른 브랜드가 가져가는 현상도 잘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차는 렉선 스포츠 같은 픽업 트럭을 만들 수 있고 르노는 유럽 현지에서 딱 이런 규제를 충족하는 화물차랑 밴드를 만드니까 경쟁력 있는 차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7년에 포터가 완전 단종된다고 하니까 이때 과연 화물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